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흐릿했던 게 지금 이제 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선명해져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자, 일단 요거 한국경제에서 나온 소식인데, 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증시의 주인공은 한국하고 대만이 될 것이다. 자, 중국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 한국이 주인공이 되는데 중국이 올라야 한국이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도 회복이 가능이 아니라 중국이 회복이 가능하니까 한국하고 대만도 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분입니다. 모우 전략가. 이분이 골드만삭스에서 팀 모우입니다. 이러면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지역의 수석 투자 전략가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우리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야, 95,000 전자 갈 수 있는 소방수들이 어떤 소방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리포트 나온 거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분이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연사로 참석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올해는 미국 증시가 강했지만 그래서 아마 또 개인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미증시로 또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증시가 강했지만 저도 내년에는 저는 한국,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는 이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환율이 안정이 내년부터는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에 돈이 많이 몰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일본 쪽도 조금은 올해보다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이야기 나온 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내년에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일본 정부에서 PBR 1배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퇴출한다고 막 경고를 막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자사주 매입도 자사주 매입이지만 배당도 늘리고 여러 가지 이 증시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을 자극할 촉매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좀 드리고, 그래서 내년 증시는 한국하고 대만, 중국이 증시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중립 의견 제시를 했는데,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2,900, 물론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2,9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이 모우 전략가는 외국인 비중이 사상 최저로 지금 떨어져 있다. 많이 산 것 같지만 사상 최저로 떨어져 있고,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죠. PBR의 역사적 하단 수준인 1.1배, 여기에 불과하다. 자, PBR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 순 자산 비율인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주가를 다 팔아도, 주가를 판 거하고 주식 가지고 있는 자산, 삼성전자, 뭐 땅, 건물 이렇게 자산하고 다 파니까 1.1배밖에 안 돼. 다 팔아도. 그러니까 거의 뭐 주가나 자산 판 거나 똑같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냐? 이 모우 전략가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반도체 기업. 실적 회복이 핵심 동력이 된다. 결국 내년에 뭐가 된다? 반도체가 된다. 물론 뭐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화학, 뭐 자동차 이쪽도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반도체의 근거로는 역사적 최하단으로 떨어진 중국 증시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서 중국 주식 비중이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고 좋아지는 게 보이면 오히려 반대로 대량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가 있다. 중국 유망 업종으로는 소비주, 그 다음에 인터넷주, 테크 말씀하는 겁니다.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이죠. 국유기업 이런 게 유망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제 생각과 또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번 전달을 드려봤고요. 자, 95층 구조대 갑니다. 삼성전자 95층 구조대 갑니다. KB증권. 디램, 낸드, 상승, 반전, 전망 중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95층, 방금 제가 전달해 드린 골드만삭스의 모 전략가도 내년은 그 한국 증시 좋고 반도체가 좋을 거다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KB증권 보고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새로운 내용이 조금 더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 주가 KB증권은 95,000원 계속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2021년 3분기 이후에 2년 만에 동시 상승 반전하면서 4분기부터 상승 사이클 진입. 이건 지금 각 증권사 리포트마다 거의 비슷해요. 4분기 진입한다, 뭐 빠르면 3분기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한데, 어쨌든 중로는 4분기부터 진입을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디램 가격은 3분기부터 지금부터 HBM, 뭐 DDR5 이게 먼저 고부가 디램 매출이 지금 DDR5하고 HBM이 전체 디램 매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낸드 가격도 9월부터 감산 폭이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감산이 50%까지 확대되고 가격 인하가 중단이 되면서 상승 반전하고 있다, 반전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연말에 디램, 낸드 재고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디램하고 낸드 재고가 2분기 대비, 바로 직전 분기 2분기 대비 4분기에는 약 한 50에서 60% 감소. 그러니까 재고가 반토막이 난다. 거의 뭐 정상 수준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지금 4분기부터는. 그래서 이제 재고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4분기부터 3조 원 규모의 누적된 메모리 반도체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에 실적 추정치 상향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내년 HBM 생산 능력이 2배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2배로 증가하면 매출 증가율, 수익 증가율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HBM 생산 능력이 2배 증가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2배에서 3배 초과하다. 자, 생산 능력은 2배 증가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수요가 2배에서 3배 초과하면서 이미 내년도 물량은 예약 주민이 거의 완료니까 내년도 물량까지 2배 공급이 늘어나는데, 생산 능력이 2배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문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내년 3분기부터는 HBM 턴키도 시작할 것으로 보여서 HBM 단품 공급 대비 단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턴키, HBM 턴키로 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작하는 턴키도 시작한다. 언제부터? 내년 3분기부터. 그래서 수주량도 대폭 증가하지만 이게 단가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램 상승 기울기도 가파르게 전개가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4분기 말부터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램은 고부가 제품인 HBM 그리고 DDR5 생산 능력 확대 영향에 따른, 그러니까 HBM이나 DDR5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확대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도 가격이 더 폭등하는 상당히 좋은 시장의 상황으로 내년에는 상당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홀딩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